중국의 우리 대한민국 바다를 향한 군사 도발이 하늘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3일 오전 군용기가 처음으로 우리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휘젓고 다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그 같은 날 밤,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이지스 구축함 한 척과 호위함 두 척이 대한해협을 통보도 없이 항해를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중국의 행보, 뉴스탑10 첫 번째 이야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중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대한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 일본 후지TV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대한해협을 통과한 일단 것이? 뭐 거기는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통과할 경우는 이제 상호 통보를 해주는 것이 예입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일단 공중에서 이제 공중에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사실은 중국 군용기들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그날 오후에 다시 또 해상에서도 중국 구축함들이 이제 군함 세 척이 네. 대한해협을 이제 통과를 한 것이죠. 네네. 그 공교로운 것은 바로 이 사태가 있은 이틀 뒤에 미군의 군함 두 척이 또 대만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인가 미국과 중국 간에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 관계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의 어떤 군사적 긴장, 또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어떤 군사적 행동 자체가 상당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니 지난 16일에 대한해협을 북상을 해서 동해까지 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23일까지 확인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 대한해협과 동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누비고 다닌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간이나 무려 일주일간이나 동해에 이제 있었다는 것인데, 네. 우리 모든 언론 중에서 교묘하게도 우리 동아일보의 CG에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울릉도 앞 이렇게 관통했지 않습니까? 그 정찰기가. 네. 거기에서 저 군함들하고 교신을 했다라고 아하. CG에 나와 있어요. 그래픽에, 그렇습니다. 그림에. 네, 그림에. 예. 그래서 그게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후지TV의 보도를 보니까 이 군함들이 무려 일주일 전에 16일 날 대한해협 앞을 통과해서 동해 일주일 동안이나 작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물고 있었던 것이군요. 근데 우리 동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군함은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동해를 박스로 보면 그 몇 바퀴를 돌아도 사실은 한 두 바퀴 이상 돌았을 만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중국이 우리 동해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저는 또 다시 불쾌한 것이 대한해협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대한해협이 있고 스시마 해협이 있어요. 네. 대한해협은 부산과 대마도 사이를 대한해협이라고 하죠. 그렇죠. 불과 51km밖에 안 돼요. 네. 그 51km에 뭐가 있냐? 우리 해군작전사령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과 진해. 그 부산에 있죠. 해군작전사령부가. 네. 진해는 이제 해군 또 다른 부대가 네. 있고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51km의 중간 지점을 갖겠죠. 한 네. 25km 지점. 그러면은 수평선이 한 35km니까 빤히 보이는 겁니다. 아하. 해군작전사령부 사령관실에서 창문으로 빤히 보이는데 거기를 군함들이 지나갔다가 아하. 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 해군을 아주 무시하는 행위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중국이 대한해협에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양 3급 미사일 구축함과 장카이 2급 호위함이 같이 온 겁니다. 세 척이 한꺼번에 움직인 건데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요.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리양 3급 미사일 구축함입니다. 그런데 이 리양 3급 미사일 구축함 사거리가 무려 54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탑재한 채로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리양 3급 미사일 구축함의 이 레이더는 이제 이지스 스타일의 네. 그런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성능은 미군 이지스함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미군 이지스함하고는 사실은 이 공개된 성능이 워낙 아직은 적기 때문에 네. 부족한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우리 희망을 하지만 네. 중국의 측의 주장은 불가측적이다. 아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레이더 한 450km 이상을 탐지를 하는데 문제는 이 대한미사일입니다. 이 대한미사일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아하. 방금 540k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고고도로 날아가는 버전 사격 방식과 저고도로 날리는 사격 방식이 있는데 고고도로 날렸을 경우에는 무려 540km나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네. 저고도로 날아갔을 경우에는 220km까지 비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고고도로 날아가서 상대의 군함에 내리꽂힐 때의 속도는 무려 마하 4. 어허. 저고도로 시스키밍을 했을 때는 마하 2. 네. 이거는 하푼이나 미국제 하푼이나 우리 해성보다 무려 2.5배 이상의 속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 한국 해군이 정말 불행하게도 좀 아쉽지만 네. 안타깝지만 네. 우리는 협동 교전 능력이라고 공군의 조기 경보기와 협동해서 작전하는 능력이 없어요. 네. 일본은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해군하고 우리 이지스함하고 전투가 벌어졌다. 집니다 우리가. 아하. 그럴 정도로 대단한 미사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런데 Y9이라는 중국 정찰기가 울릉도 독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은 네. 매월 있어왔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둔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지스 구축함이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채로 왔다 갔다 했다. 무기를 장착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64발의 각종 수직 발사관의 미사일이 실리는데 네. 여기에 대한 미사일 그리고 1500km 사정거리의 CJ-10이라고 하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 아하. 이런 것도 다 합해서 64발이 실려 있거든요. 어허. 그런 것은 군함을 10여 척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또 한 20여 발의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이 어떤 대지상 타격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한 채로 동해에 들어왔고 뭐 한 겁니까? 그럼 뭐 훈련을 했다는 겁니까? 거기서? 외형상으로 훈련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호위함을 또 이지스함을 호위하는 호위함을 지안카이2급 호위함을 또 2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전단급 훈련을 우리 동해에서 했다라는 것인데 네. 아니 중국이 동해에서 전단급 훈련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중국의 앞바다라고 하면 서해바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죠. 동해에서 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격 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넘어가서 동해에서 그렇죠. 한다는 거는 지금 지리적으로 지도상의 위치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서 지금 진행을 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어딘가를 공격하는 공격 훈련인 겁니다. 아하. 그렇다는 것은 결국 또 우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훈련을 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자, 굉장히 우리로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는 훈련인데 아까 호위함으로 또 장카이 2급 호위함 2척이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또 어떤 데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일본하고 P1 초계기하고 레이더 문제가 있었던 갈등이 있었죠. 그 광개토 대왕함, 네. 1함대의 기함이죠. 네. 그 광개토 대왕함이 우리는 구축함이라고 부르는데 덩치가 만재 배수량이 3,800톤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죠, 이거보다. 아. 이건 호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건 4,000톤이에요. 네. 4,000톤이고 광개토 대항하면은 그 사정거리가 뭐 한 16km 정도 되는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16발만 실리는데 여기에는 70km 이상의 미사일 해서 48발이 실립니다. 아하. 그래서 광개토 대항함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방공 호위함을 2척을 데리고 쿤밍함인데 우르무치함입니다. 그 네. 우르무치함이 이제 들어왔다고 한 것은 우리 동해 1함대를 아주 우습게 본? 우습게 본 그런 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러는 겁니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치가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중국의 앞바다라고 하면 우리의 서해라든가 남중국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을 한반도를 지나와서 동해에서 한 이유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중국의 정찰기가 네. 서해에서 출발해서 남해 그다음에 동해까지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한반도를 작전지역화하겠다라는 중국의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그 조폭들이 네.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발이 어디다 이런 조폭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의 나의 힘이 서해에 미치는 것이 서해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하. 남해와 동해까지 미친다. 네.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는 그런 텃세를 좀 부리기 시작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관계가 있는데 한미일 관계가 동맹화되면은 중국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약한 국이 되는 한국을 때리기 위해서 아하. 한국을 작전적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하는 저희라고 좀 봐야죠.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가장 커 보이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초부터 매월 말이면은 Y9 군용기가 정찰기가 항상 우리 카디즈를 침범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정예 훈련화한 것인가 했는데 점점 중국의 그 저의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함까지 와서 대한해협을 일주일 동안 동해를 넘나들었다. 자, 중국의 정치적인 의도 점차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